라방스 조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라방은 제 옆에 김소연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김 변호사 본인 소개해 드릴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벌써 이제 라방 4번째를 하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 스토리 질문 중에 아기 아빠가 면접 교섭 때 잠깐 아이 인도하는 시간에 욕설과 폭언을 합니다. 면접 교섭 제한은 안 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어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 면접 교섭 제한도 할 수가 있고, 네. 직권으로도 가능한데요. 네. 이 점을 조금 증거를 남겨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욕설하는 거 좀 녹음을 하시거나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혼을 한 이후에 면접 교섭하면서 이렇게 다투거나 갈등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를 위해서 면접하는 건데 두 분이 이렇게 다투는 모습 보여주는 거 진짜 안 좋거든요. 아이 정서에 굉장히 안 좋은 악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뭐 아이를 위해서 이제 아이를 위하는 것처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아이 면접하면서 욕하거나 상대방 비방하고 이러는 거 결국은 내가 이렇게 비방하면서 아이 정신이 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알고 하셔야 되세요. 네, 면접 교섭 제한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그리고 보통 아이가 어리면 3살, 엄마에게 양육권이 가고 재판이 길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부모 둘 다 양육권을 원하거든요. 부부 상담 같이 더 살아볼 것은 권유, 추가 가사조사 등 재판이 엄청 길어지는데 이런 게 혹시 아빠가 양육에 조금 긍정적인 사안이 될까요? 라고 하셨어요. 요 분은 지금 아이가 누구랑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김 변호사? 네, 아이가 어리면은 엄마들 가는 경우가 많다. 이거는 뭐 되게 그런 경우가 많긴 한데요. 꼭 100%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가 이렇게 치열하게 원한다면은 사실 법원에서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좀 절차가 길어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뭐 이게 꼭 뭐 아빠한테 유리해서만은 아니고 법원도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고 있으면 확인해봐야 되는 절차니까 네. 그렇게만 생각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뭔가 눈치가 이상하다거나 찜찜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강조하셔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같이 살아볼 것을 권유하거나 막 이런 거면은 혹시 양쪽에서 이혼을 원하기는 하지만 뭐 가정폭력이나 외도 같은 이혼 사유가 없었던 사건은 아닌지 그런 사유는 없고 아이가 아직 어리니까 그리고 두 분 다 아이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아이를 서로 키우겠다라고 하니까 가정 회복의 여지는 없는 건가 약간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법원에서요. 저희 그 실시간 댓글로 이혼 후 아이를 전혀 보러 오지 않는 비양육자에게 면접 교섭을 강제할 순 없나요? 라고 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 상대방이 양육비도 안 주는지 궁금하네요. 네. 어떻게 생각하나요? 면접 교섭을 하러 오라고 강제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은 면접 교섭을 안 시켜주는 경우에 그거를 강제하거나 그쵸?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양육비를 안 주거나 이런 경우에 강제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안 하는 경우에 이거를 강제로 면접을 데려와서 하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이혼 소송 실제로 진행될 때는 사전 처분이라고 하는 걸로 면접 교섭 이렇게 청구하거든요. 예. 근데 내가 못 보고 있을 때 면접 교섭을 청구를 하는데 저희 가끔 진행할 때 필요에 의해서 상대방이 안 보고 있을 때 사전 처분으로 면접 교섭을 해라라고 청구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사전 처분이 아니라 그냥 본안 재판으로 면접 교섭을 해라라고 하기는 좀 쉽진 않고요. 혹시 상대방이 양육비를 안 주거나 아니면은 양육비에 대해서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양육비 소송을 하면 아마 상대방이 면접에 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양육비는 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 양육비 액수를 좀 올리자는 소송을 하신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면접을 좀 유도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기간은 한 달 정도로 현재 진행 중입니다. 지금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뭐 외도 사실 알게 됐는데 상간녀 소송 이제 한 달 지났는데 진행해도 문제 없지 않을까요? 김 변호사 어떻게 생각하나요? 일단은 지금 그 기간에 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증거의 성숙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증거를 얼마나 모으셨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 뭐 한 달이면 상당히 뭔가 그 증거를 많이 수집할 수 있는 시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이 정도 증거로 충분하다 싶으면은 지금 하셔도 괜찮지만은 좀 불충분하다 싶으시면은 조금 더 보시고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꼭 기간이 뭐 한 달이라고 하면 우리가 뭐 한 달 정도 더 참았다가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진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증거를 많이 수집하셨는지 증거를 수집을 잘 하셨으면 진행해도 상관없지만 증거가 좀 부족하다면 약간 참으시면서 증거를 수집하라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혼인신고 후 5년이 조금 안 되었는데 최근 2달간 남편의 불륜을 알게 돼서 상간녀 소송 시 위자료 얼마 청구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혼인하신 지 5년 되셨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됐는데 상간녀 소송하면은 위자료 얼마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세요. 위자료를 이제 청구를 하시는 거는 마음껏 청구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은 보통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한 대개는 3,000에서 5,000 정도 더 이제 네. 더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자녀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요. 네. 또 뭐 두 사람의 부정행위 아까 증거 얘기 드렸는데 네, 증거가 증거가 얼마나 어느 확실한지, 정도인지. 예.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둘이 얼마나 만났는지 그런 것 등등 이런 네. 것들이 다 반영이 증거가 얼마나 적나라한지 그냥 네. 단순한 그냥 뭐 애정 어린 문자 정도인지 아니면은 막 동영상이 있다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위자료는 달라집니다. 법원 명령이 부부 상담을 참석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나요? 라고 또 질문 올라오셨는데 부부 상담 참석 안 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부부 상담을 일단은 참석을 안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혼을 원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그리고 뭐 상대방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랬을 때 당연히 부부 상담 하기 싫으시겠죠. 근데 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혼인이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뭔가 노력을 하는 모습은 있었어야 되는 그렇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참석 안 하시면 그런 점을 불리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혼인 관계를 그래도 유지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거를 부부 상담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아무래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어머님이 재혼하셨는데 아버님 현재 빚이 너무 많으셔서 이혼하려고 합니다. 혹시 재혼한 배우자의 빚도 넘어오나요? 네, 라고 하셨어요. 이 빚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궁금한데 아마 질문하신 취지로는 재혼을 했는데 재혼하기 전부터 있었던 채무 같아요. 그런 경우에 시어머니한테 이 재혼한 배우자의 채무가 넘어올까요? 이제 채무라는 거는 빚도 넘어오냐고 여쭤보신 거는 아마 제3자가 저한테도 청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부부가 일상 가사 채무라고 해서 같이 어떤 일상 가사에서 생겨난 채무 같은 거는 연대 책임이 있지만은 다른 것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보니까 혼인 전에 생긴 채무라고 하면은 그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혼인 전에 발생했던 거라고 하면 분할 안 되고요. 다만 재혼해서 그 상대방이 생긴 채무 같은 경우는 같이 그 재혼 생활 하면서 생긴 거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그 스토리에 올라와 있는 질문을 이제 보면요. 상간녀 소송, 이혼 소송 별개로 진행 시 언제까지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어요. 가능한 기간, 네. 상간녀 소송, 그러니까 불법행위 같은 소송 같은 경우에는 3년, 안지 3년. 네,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네. 가능하십니다. 이혼 소송도 이혼 청구권이 있는데요. 그게 6개월, 그 사유를 안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은 또 그게 이혼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없으시다면은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상간녀 소송은 3년이고요.
이혼 소송 같은 경우는 부정행위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안날로부터 6개월, 이삿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하셔야 되는데 둘 중에 그 빨리 도래하는 그걸로 되기 때문에 거의 안날로부터 6개월이에요. 근데 계속 부정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만 일단 이후에 상간의 소송도 진행하면은 위자료가 좀 깎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실 생각이시면 빨리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댓글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아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라는 공증을 써놓으면 안 줘도 되나요? 라고 하셨어요. 어떨까요? 보통은 큰아들한테 다 준다는 공증을 많이 써주시는데 이제 이건 반대의 경우인데요. 그 큰아들도 나중에 이제 자기 유류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그 영원만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상속분의 얼마 정도를 유류분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못 받으면은 다른 상속인들한테 유류분 청구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상간 판결문을 받았을 시 이득이 뭘까요? 라고 질문 올라왔어요. 상간의 소송 판결문 받았을 때 이득이 뭘까요? 이걸 여쭤보시는 게 뭔가 합의를 하실 합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판결문을 받아야 되는지 고민되시는 경우 같기도 하고요. 판결문을 받으면 일단 조정이나 합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이 원인 같은 게 써있지 않기 때문에 이유가 써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판결문에는 그런 이유가 써있고요. 결과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이유가 써있는 편이 더 좋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이혼 소송에서 좀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판결문 받으면 그걸 가지고 어디에 진정 제기한다거나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외국인과 혼전 임신으로 혼인신고를 완료했어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2년 반째 한국 입국이 안 되고 있어요. 혼인 무효 소송 가능성이 있나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거는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었기 때문에 좀 아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혼인 무효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혼 소송 쪽으로 가시는 게 아마 더 빨리 종료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아이가 있어서 이거는 혼인 무효는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혼 후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는 건 많이 어렵나요? 라고 하셨어요. 사실은 이제 친권 양육권 변경 심판 청구할 수 있지만은 많이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법원에서도 계속성의 원칙 같은 게 있어서 그 아이를 이제 상대방이 계속 키우고 있다면은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데요. 만약에 어떤 상대방이 학대를 하였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내가 키우게 되었다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은 가능성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이혼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일단 이혼을 빨리 하기 위해서 아니면 상대방이 친권 양육권을 나한테 준다고 하면 이혼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협의 이혼으로 아니면은 재판하면서 조정으로 상대방한테 친권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아이 데리고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특히 어머니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시는데 일단 한번 정해진 친권 양육권은 변경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아이가 상대방 쪽에서 잘 못 자라고 있고 학대받고 있고 이거 아니면 거의 변경이 어렵거든요. 아이의 의사가 반영되는 건 13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7살짜리가 나 엄마랑 같이 살겠다 이거 법원에서 잘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혼할 때 친권 양육권 정하는 거는 매우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친할머니 집에 놀러가 있는 동안 이혼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한 상태인데 어찌저찌한 이유로 아이들이 친할머니 집으로 전입신고도 된 상태입니다. 임시양육자 지정을 하려는데 아이들 임시양육자 지정 힘들까요? 라고 하셨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는 약간 상대방 쪽에서 작정하고 할머니 쪽으로 데려다 놓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스칩니다. 네, 김 변호사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이를 데려오시는 편이 지금 뭔가를 액션을 하시기 전에 그게 가장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입신고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거는 다시 데려오셔가지고 전입신고 다시 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고요. 지금 상황 자체로 만약에 그 친할머니 집에서 상대방이 데려가서 키우게 되면은 우리한테 훨씬 불리한 상황이 될 겁니다. 네, 지금 상태로 임시 양육자를 엄마를 정해달라고 하는 거는 법원에서 잘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간 재소송은 횟수 제한이 있나요? 보통 재소송은 잘 안 하시나요? 라고 하셨어요. 한번 판결이나 조정 받은 다음에 다시 소송 제기하는 거. 뭐 횟수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계속 되고 있다면은 계속 되고 있는 동안에 또 다시 뭐 전에 판결 받은 이유로 또 계속 하고 있다. 이걸로 받으실 수 있겠죠. 근데 네. 재소송은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네,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 이렇게 재소송 할 때는, 네, 만약에 이제 조정으로 끝나면 다시 만나면 위약금 이런 거 넣기도 합니다. 재소송 가능하긴 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불륜임에도 남편이 협의이혼하고자 각서를 쓰면 공증은 어떻게 받나요? 금액도 드는지요? 라고 하셨어요. 남편이 부정행위를 했고 남편이 협의이혼을 하자고 해요. 그래서 아마 나한테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공증을 받고 싶으신가 봅니다. 공증할 때 비용이 들까요? 공증할 때 뭐 재산분할 협의서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에 공증 비용이 발생을 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재산 분할에 네. 대해서는 공증, 금액 공증을 잘 해주지는 않고, 네. 이제 인증서, 네. 예, 인증서로 해주고, 인증서는 법적인 이제 강제 집행은 어렵기 때문에 인증서에 대해서 그 강제 집행하려면 다시 소송을 하셔야 됩니다. 약정금 소송이요. 예, 상간 소송은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빠르게 진행된다면요. 가장 빨리 진행한 상간자 소송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저는 변론기일 딱 한 번 해가지고 네. 끝난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접수한 때부터 기일이 잡힐 때까지 한 2달 정도 소요가 되고, 그런 다음에 한 번 기일 열리고, 그 다음에 판결이 한 달 정도 뒤에 나왔기 때문에 3달, 4달 정도에 마무리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아주 빨리 진행되면 그 정도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한 6개월 정도는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술집 여자와 외도, 모텔 들어가는 블랙박스 있으나 다 같이 들어갔다고 주장. 술집 여자는 영업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상간자 소송하면은 인정될까? 이거를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상식선에서 접근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공색하지요. 그 술집 여자는 당연히 영업이었겠죠. 이제 그런 생각하면은 이제 이런 경우에 당연히 술집 여자랑 그런 모텔에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보통 그쵸? 그 정도에 생각하시면 부정행위 인정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요 상황에서 중요한 거는 술집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알았는지가 중요하겠고요. 그 술집 여자가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라고 하면은, 네, 조금 거기에 입증이 어려울 것 같고, 유부남인 줄 알았다라고 하면은, 네, 이거는 뭐 부정행위로 당연히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나홀로 소송으로 이혼 판결 받았습니다. 혼인 중에 남편 외도에 대해 상간녀 소송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그 상간녀가 전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를 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상간녀 소송이 가능하다면 강간 소송 판결에 따라 소송 진행해야 할까요? 자칫 잘못했다가 무고죄가 될까 봐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네, 나홀로 소송으로 이혼 판결 받았는데 이제 남편이 강간으로 고소당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내가 그 남편을 강간으로 고소한 여자를 상간녀 소송으로 제기할 수 있냐 이걸 물으세요. 네. 일단은 인사소송에 무고죄는 없고요. 네. 소송하신다고 해서 무고죄 되시진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은 강간으로 고소를 했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상대방도 특히 유부녀의 경우 이럴 경우에 자기 남편한테도 약간 면피를 하려고 강간 고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간 소송 증거 확실하시다면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만약에 이제 강간에 대해서 무혐의가 나오면 당연히 상간 소송이 인정될 거고요. 강간죄가 인정되면 상간 소송은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네, 재산 분할은 협의 이혼하고 나서도 가능한가요? 라고 하셨어요. 협의 이혼하고 나서 재산 분할 가능할까요? 네. 협의 이혼하시고 나서도 이제 2년 내에 가능하시고요. 재산 분할이 근데 협의 이혼에서 전혀 그게 이야기가 안 된 재산 분할이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협의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서를 작성한 바가 없으셔야
예, 이혼한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이건 성년이건 부모님이 이혼하길 바란다면 그게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질문이 제가 그 자녀가 부모님의 이혼을 바란다는 그런 그렇죠. 사유인 것이죠. 이제 이렇게 딱 보면은 자녀는 제3자 같긴 하지만은 네. 이제 보통 가족들이 이제 부부가 자녀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맞아요. 자녀와의 그 일방 그 배우자와의 갈등이 다른 배우자와 그런 서로의 갈등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면 이혼 사유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녀들이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죠. 예, 보통 부모가 이제 화목하지 않고 폭언이나 폭행이 오가기 때문에 그런데요. 자녀들이 모두 다 이혼을 원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거의 이제 파탄난 가정이라고 보여지니까. 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단지 자녀들이 이혼을 원한다고 해가지고 이혼이 되는 거는 아니세요. 상간소 이혼 소송을 동시 진행할 때 장점은 뭘까요? 라고 하셨어요. 일단은 그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이나 어느 소송 하나에서 판결을 받아서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면 상대방 다른 소송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또 소송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증거 자료나 이런 거 또 따로 이렇게 진행해가지고 준비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진행 측면에서는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리고 상간소송이랑 이혼소송 그 위자료 그 책임이 부진정 연대 책임이에요. 그래서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 굳이 따로 그렇게 진행을 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비용만 더 들어가시거든요. 자녀를 양육하기로 해서 전 재산을 포기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자녀를 못 키우게 돼서 제가 다시 키우게 된다면 재산 분할을 다시 조정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어요. 예.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상대방이 키우는 걸로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많이 양보를 하는 거죠. 아이가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몇 년 뒤에 아이가 돌아오는 겁니다. 예.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 합의를 다시 할 수 있느냐? 어렵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재산은 일단 받을 거 받으시고 내가 양육비를 더 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해서 뭘 더 해주는 게 낫지 아이들을 위해서 다 포기하는 거 안 하시는 게 나으세요. 이게 예전에도 이제 그 서울가정법원에서 이런 식의 합의 조정이 문제가 된 경우도 많아서 판사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었다는 이야기도 들은 바가 있어요. 네, 그리고 각서가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이게 어떤 각서인지 궁금하네요. 뭐 잘못을 해서 나중에 이혼하면 전 재산을 주겠다는 각서인지 아니면 실제로 협의 이혼을 하면서 어떤 재산에 대해서 합의를 한 각서인지 궁금한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효력은 좀 다르거든요. 네. 대표님이 말씀하신 전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뭔가 법적 효력이 있다기보다는 나중에 뭔가 재판상 이혼을 하거나 그랬을 때 강력한 증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상대방이 잘못한 거에 대한. 하지만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아마도 그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후자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효력이 있죠. 네. 우리 이렇게 실시간 질문 답변 해드리는 와중에 이제 이미 시간이 됐습니다. 김소연 변호사 오늘이 4번째 라방이었는데 어땠나요? 역시 사람이 경험치가 쌓이면 좀 낫다고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좀 만족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사실. 네, 네. 처음 라방 했을 때 비하면 뭐 훨씬 여유가 있어졌네요. 다음 라방 이제 김소연 변호사가 하게 되면 거의 뭐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여러분 그 목요일 저녁도 저희 라방이랑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주 라방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